안녕하세요. 인생 한 방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가 겪었던 뼈아픈 역사적 교훈을 통해 어떻게 현명한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우리는 종종 달콤한 말과 대중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말에 속아 잘못된 선택을 하곤 했습니다. 화려한 말솜씨와 실현 불가능한 공약에 현혹되어 검증되지 않은 인물을 뽑았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죠. 우리는 달콤한 공약 뒤에 숨은 진실을 보지 못한 채 포퓰리즘의 함정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현명한 유권자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후보자를 꼼꼼히 검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과거 이력을 확인하고 의정활동 기록을 찾아보며 비리 이력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공약도 꼭 분석해야 하는데요. 예산 출처를 확인하고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약만으로는 정치인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마키아벨리의 말처럼 정치인의 약속은 현실의 압박 앞에서 쉽게 깨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말과 행동이 일관되는지,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국민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능력이 있는지를 꼭 살펴보아야 합니다. 물론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은 유권자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권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에서도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잘못된 정책이 있다면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간디의 말처럼 우리 스스로가 보고 싶은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실전으로 넘어가 볼까요? 후보자를 평가할 때는 먼저 그들의 도덕성과 전문성, 리더십을 기본적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이어서 정책을 분석할 때는 공약의 구체성, 재원 조달 방안, 실현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살펴보아야 하죠. 이제는 지역과 자신의 취향에 맞는 당과 외모로 뽑는 시대는 끝내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의 목적은 좋은 삶의 실현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현명한 선택을 할 때 비로소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조금의 도움이지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현명한 정치 참여를 위한 기본 지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우리는 정치에 무관심했을 때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플라톤의 경고처럼 정치에 무관심하면 결국 악당들에게 지배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겪었던 아픈 역사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포퓰리즘에 속아 잘못된 선택을 했던 순간들,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곧이곧대로 믿었던 경험들, 검증되지 않은 인물을 선택한 결과로 인한 후회. 이런 실수들은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정치인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링컨의 말처럼 모든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치인의 말과 행동이 일관되는지,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국민과의 소통은 원활한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내세운 약속을 실제로 지키는지,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는지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명한 선택은 우리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모두가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죠. 투표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물론 일상에서도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이제 현명한 선택을 위한 실전 가이드를 살펴볼까요? 먼저 기본적인 검증 과정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 리더십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하죠. 그 다음으로는 정책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공약이 구체적인지, 재원 조달 방안은 현실적인지, 실현 가능성은 있는지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에 대한 평판을 조사해야 합니다. 지역구 평가는 어떤지, 의정활동 성과는 있었는지, 시민사회의 평가는 긍정적인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하죠. 귀찮고 머리 아프면 도덕성만이라도 봐야 합니다. 우리가 교훈을 얻지 못하면 역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명해진다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달라이 라마의 말처럼 무지가 가장 큰 적이라면 지식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조금 더 현명한 시민이 되어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희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분명 더 나은 민주시민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정치인을 평가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들을 떠올려 볼까요? 화려한 말솜씨에 현혹되지 말고 그들의 실천 기록, 즉 과거의 행실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달콤한 공약이 실현 가능한지, 혹시 부작용은 없을지 따져봐야 하죠. 무엇보다 그들의 진정성과 도덕성을 잊지 말아야 해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위기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관찰하는 게 필요하답니다. 정치는 우리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세금이 어디에 쓰이고 우리 동네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는지, 이런 것들이 모두 정치와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 정치에 관심을 갖는 건 곧 우리 삶에 관심을 갖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처음부터 정치 전문가가 될 순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이 있어요. 투표에 꼭 참여하는 것, 일상에서 정치 이슈에 관심 갖는 것, 잘못된 점이 있다면 목소리 내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될 거예요. 다음은 정치인의 거짓말을 알아채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 예정이에요. 마크 트웨이는 거짓말에는 세 종류가 있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라고 했죠. 정치인들의 말에는 이 세 가지가 다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먼저, 그들의 말이 사실에 기반하고 있는지 따져보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어떤 정치인이 우리 경제가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말한다면 과연 그게 정말인지 통계 자료를 찾아봐야 해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또한 정치인들은 자주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요.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다 같은 말들 말이에요. 듣기엔 좋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 공허한 말에 불과하죠. 그들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묻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정치인들의 말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철학자 랄프 waldo 에머슨은 일관성은 소인배의 미덕이라고 했지만 너무 큰 변화는 의심해 봐야 해요.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건 아닌지 과거 발언과 비교해 보는 게 도움될 거예요. 그들이 질문을 회피하는 모습도 주의 깊게 봐야 해요. 정치평론가 빌 마허는 정치인이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가 답이라고 했죠. 불편한 질문을 피하려 한다면 뭔가 숨기는 게 있다고 의심해 볼 만해요. 마지막으로 그들의 행동이 말과 일치하는지도 중요해요. 서민을 위한다는 정치인이 호화로운 생활을 한다면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의심을 해봐야겠죠. 작가 에드워드 에비는 정직한 정치인의 유일한 징표는 그가 뇌물을 받고 나서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풍자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현명한 판단이 모여 더 나은 정치를 만들 수 있어요. 마하트마 간디는 당신이 세상에서 보고 싶은 변화가 되어라고 말했죠. 정치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비판적 사고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우리가 되어보아요. 이제 우리가 배운 것들을 복습해 볼까요? 첫째, 정치에 무관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플라톤도 말했죠. 정치에 관심 없으면 결국 악당한테 휘둘리게 된다고. 우리 일상에 영향을 주는 정치인데 어떻게 무관심할 수 있겠어요? 둘째, 정치인을 제대로 검증해야 해요. 말만 그럴싸한 게 아니라 진짜 우리를 위해 일할 사람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그들의 과거 행적, 공약, 인성을 샅샅이 살펴보세요. 우리의 한 표가 소중하니까요. 셋째, 우리 스스로 민주시민이 되어야 해요. 거짓말하는 정치인을 잘 구분하며 기억해두고 투표는 기본이고 항상 정치에 관심 갖고 목소리 내는 게 중요하죠. 작은 실천들이 모여 결국 세상을 바꾼다는 걸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완성형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벌써 우리 정치 초보가 알아야 할 이야기도 반이 지났네요. 뒷부분도 신나게 달려볼까요? 우리가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정치 상식, 비판적 사고예요. 뉴스를 볼 때도 정치인 말을 들을 때도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왜 이런 말을 할까? 누구를 위한 정책일까? 스스로 질문하고 찾아보는 과정이 우리를 현명하게 만든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관심을 가져봐요. 우리 동네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말이에요. 세상을 바꾸는 힘, 결국 우리 일상에서 시작되는 거니까요. 정치 어렵다고 겁먹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가 바꿔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중요해요. 함께하면 못할 게 없습니다. 우리 용기 내서 한 걸음씩 나아가 봐요. 인생 한 방울도 늘 함께 할게요. 지난 시간에 이어 우리는 정치에 참여하는 민주시민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자질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 로버트 달은 민주주의의 질은 시민의 역량에 달려있다고 말했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깨어있는 시민으로 살아가느냐가 민주주의의 성패를 가른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시민의 역량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비판적 사고력을 기를 필요가 있어요. 철학자 칸트는 깨어나라. 너 자신의 이성을 사용할 용기를 가져라. 라고 외쳤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의심하고 따져보는 습관이 필요한 거예요. 이를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학습해야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처럼 지혜로운 자는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아는 자라고 하죠.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지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성장할 수 있어요. 정치 이슈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려 노력해보세요. 이는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또한 우리는 공동체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우리는 공화국을 위해 태어났다라고 말했어요. 내가 사는 공동체, 내가 속한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민 정신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작은 봉사와 참여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작은 실천이 모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힘이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인도의 위대한 지도자 간디는 우리가 원하는 변화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우리 스스로가 먼저 실천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여러분, 정치는 결코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죠. 영국의 정치인 처칠은 민주주의는 최악의 정치 형태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발견된 다른 어떤 것보다는 낫다라고 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주인이 되어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말이기도 해요. 앞으로도 우리는 현명한 시민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해요. 세계적인 지도자 넬슨 만델라의 말처럼 교육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하죠. 다음은 우리가 일상에서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지금까지 우리는 현명한 민주시민이 되기 위해 필요한 자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비판적 사고, 끊임없는 학습, 공동체 의식 등이 바로 그것이었죠. 이제 우리가 배운 것들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볼 때예요. 먼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을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 작게는 우리 동네의 문제들, 크게는 국가적 이슈에 이르기까지 말이에요. 미국의 시민운동가 앨리스 워커는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속한 공동체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문제를 알아가려 노력하는 것 자체가 이미 참여의 시작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알게 된 문제들과 관련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에드먼드 버크의 유명한 말, 악이 승리하려면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된다를 기억하세요. 부당한 일을 마주했을 때 침묵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해요. 간단히 SNS에 의견을 표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온라인 청원에 동참하거나 집회나 토론회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영국의 사회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단 한 명의 시위로 시작해 전 세계 청년들을 환경운동으로 이끌었죠.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또한 우리는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어요. 정치학자 V. 오키의 말처럼 만약 당신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면 당신은 무지한 사람에게 지배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셈이라고 해요. 투표는 우리의 기본적 권리인 동시에 의무이기도 하죠. 후보자의 공약과 자질을 꼼꼼히 따져보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세요. 철학자 제이슨 브레넌은 투표는 단순히 권리가 아니라 우리가 신중하게 행사해야 할 도덕적 의무라고 강조했어요.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게 꼭 정치인이 되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정당 활동을 하거나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것도 훌륭한 참여의 방식이 될 수 있죠.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오바마는 우리가 기다리는 변화는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주체는 결국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작은 참여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걸 믿어 의심치 않아요. 인류안과 마가렛 미드의 말처럼 소수의 깨어있는 시민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세요. 실제로 역사는 언제나 그렇게 움직여왔으니까요. 난 평범하니까 안 될까요? 모두 평범한 사람이 작을 불을 큰 불로 만들었던 사례는 얼마든지 있어요. 나 하나 뭐는 옛날 방식이에요. 요즘은 SNS로 전 세계가 실시간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촛불 시위도 한 명의 생각이 100만 명 이상이 모이게 되어 나라를 바꾸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함께 걸어온 민주시민으로서의 여정이 어느새 마지막 페이지까지 왔네요. 지금까지 우리는 정치의 중요성, 현명한 유권자가 되는 법, 민주시민의 자질, 일상 속 정치 참여 방법 등에 대해 배우고 토론했어요. 이 모든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죠.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말랄라 유사푸자이의 말처럼 한 권의 책, 한 자루의 펜, 한 명의 아이와 한 명의 선생님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모여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프랑스의 사상가 알베르 카미는 내가 배운 유일한 도덕은 자유에 대한 사랑이고 내게 유일하게 알려진 원칙은 자유를 위해 싸우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끊임없는 노력과 참여가 필요하답니다. 이제 우리가 배운 것들을 일상에서 실천해 나가는 일만이 남았어요. 작은 관심과 행동의 실천, 주변 사람들과의 활발한 토론, 그리고 투표라는 소중한 권리의 행사까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발걸음이 모여 우리가 꿈꾸는 더 나은 민주주의로 향하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무리하는 이 자리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고민과 실천이 이어지는 연대의 장이 되기를 바라요. 앞으로도 필요할 땐 인생 한 방울 채널에서는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알찬 콘텐츠를 만들어갈 거예요. 또 저와 함께 민주시민으로 성장해갈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에 벌써부터 너무나 설레고 감사하네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에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민주주의라는 위대한 유산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의 헌신과 노력으로 물려받은 소중한 자유이자 권리죠. 영국의 정치인 토니 벤은 모든 정치의 궁극적 목적은 각자가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모두가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민주주의.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인생 한 방울과 함께 민주주의의 참맛을 느껴보세요. 우리의 가슴 뜨거운 연대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민주주의의 주인공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려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만나요. 그럼 안녕.